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해용.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구매해서 정말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바로 LG 48CX 48인치 올레드 TV 실사용 장단점 리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품의 디자인, 특징,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실제 사용을 하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좋았고 어떤 부분들이 불편했는지 장점 6가지와 단점 6가지로 실구매자로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 해용. 먼저 장점 6가지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메인 모니터는 27인치 모니터였습니다. 그리고 48인치를 구매했을 때 32인치나 34인치까지는 사용을 해봤지만 48인치는 엄청 크지 않을까? 올레드 TV로 게임 해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올레드 TV로는 가장 작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구매 후 현재 상황, 절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체감이 너무 심해서 지금은 27인치가 너무 작게 느껴져서 오히려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몰입감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지금 이걸 책상에 올려놓지 않고 3단 책장을 구매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책상을 엄청 넓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거리가 너무 딱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은 TV이긴 하지만 영화나 게임할 때의 몰입감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역대 최고의 모니터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화질도 뭐 최고고요. 이건 실제로 사용 중인 모니터랑 단순 비교만 해봐도 색감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마 48인치 그 이상 제품 사이즈가 55인치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48인치가 딱 적당합니다. 이게 영화나 게임할 때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로 생각이 되고 일반적으로 TV로 영화를 볼 때는 거실 소파나 침실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큰 사이즈가 좋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책상에 두고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딱 이 정도가 적당해 보이고 오히려 영화도 훨씬 몰입감이 느껴집니다. PC 화면으로도 사용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글씨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취향에 맞게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텍스트 크기 배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금 넓게 보고 싶다 그러면 저처럼 150% 정도로 맞춰놓으면 되고 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300%로 해서 큼직큼직하게 보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PC로 연결하면 모니터와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PC 활용법은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지만 이 제품은 PC에 연결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일단 LG 콘텐츠 스토어에서 이것저것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뭐가 엄청 많죠? 일단 영상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즉 영상 관련 콘텐츠 보기가 너무 좋았는데 넷플릭스를 보거나 웨이브를 보거나 티빙, 왓챠, 아마존 프라임, 유튜브, 트위치를 볼 수 있었고 유튜브나 트위치 경우에는 사실 PC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굳이 PC가 없어도 정말 편하게 유튜브랑 트위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TV를 모니터로 사용하다 보면 텍스트가 잘 안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로마 서브 샘플링 420으로 세팅을 해도 충분히 잘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미세하게 모니터가 아주 더 선명하긴 하지만 사실 4K 해상도라서 그런지 거의 체감상 큰 차이는 없었고 심지어 아까 봤던 텍스트 크기 배율 설정으로 텍스트를 내가 보기 편한 크기로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텍스트를 보는 데에는 불편함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HDMI 2.1로 연결해서 크로마 서브 샘플링 444로 변경을 하게 되면 텍스트 가독성 또한 훨씬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발열이 정말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들의 발열이 더 심하면 심했지 손으로 딱 만져봤을 때 거의 살짝 따뜻한 정도? 생각보다 발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이 현재 189만원. 사실 그냥 비교 없이 가격만 보면 비싼 가격은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스펙, 사이즈를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가성비 제품으로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이건 비슷한 스펙의 모니터 가격을 보시면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단점을 알아볼까요? 보시면 48인치 확실히 그냥 일반적인 폭이 좁은 책상에 두고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아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고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개선을 하고자 아예 데스크 셋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3단 책정을 구매해서 가장 맨 위를 제거한 다음에 그 위에 올려놓고 책상을 아예 풀로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사용하는 두답 브랜드의 책상 폭이 76mm인데 이걸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책상 폭이 60mm의 작은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가깝다고 느껴질 것 같고, TV의 폭이 약 27cm라서 그냥 키보드 놓고 이것저것 다 놔두면 엄청 좁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암튼 저처럼 최소 화면 거리가 80에서 90cm 정도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HDMI 2.1을 지원하는 3000번대 그래픽카드가 없으면 사실상 100% 성능을 못 냅니다. 즉 보시면 원래는 크로마 서브샘플링 444를 지원을 하고 색상도 12비트 선택이 돼야 되지만 지금 크로마 서브샘플링 420 그리고 색상도 8비트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색감이 이상하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뭐랄까 비싸게 구매를 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매 시 꼭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버니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특성상 어차피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 옛날 제품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제품의 버닝 현상을 확인을 하려면 최소한 2-3년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튼 버닝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감은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개선되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사용하는 게 마음 편할 듯 합니다. 4K 해상도이지만 와이드가 아니라서 단독 사용 시 확실히 멀티태스킹 사용으로는 여러 개의 모니터보다는 불편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화면을 나눠서 여러 개 띄운 다음에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기존의 모니터 3개를 연결해서 사용했던 것만큼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화면을 나눠서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계속 나눠줘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게임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하나의 작업에만 몰두할 경우에는 좋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로 모니터를 더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되겠죠. 사이즈와 무게가 꽤 있는 만큼 확실히 일반적인 모니터함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고 어거트론과 수면 스케일 브랜드의 일부 모니터함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니터함들이 가격이 꽤 상당하기 때문에 책상 공간이 좁아서 모니터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글레어 처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밝은 곳에서는 반사 때문에 불편할 겁니다. 뭐 사실 블랙이 아닌 화면에서는 거의 반사된다는 느낌이 적지만 어두운 블랙 화면에서는 유독 심하게 반사가 되는 거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기청정기, 옆에 있는 본체 LED 펜, 그리고 키보드 이런 거 다 보이죠? 등 뒤에 있는 사물들이 거의 다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본인 사용 패턴을 잘 확인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항상 불을 다 끄고 생활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불을 다 켜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해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장점 6가지, 단점 6가지를 알아봤는데 솔직히 단점 6가지를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제품의 만족감은 올해 구매한 제품 중 저는 가장 높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에서 180만원대 모니터가 꽤 많은데 혹시라도 그 정도 가격대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만약 공감만 된다면 저는 이 제품을 솔직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